네, 어제 프론트는 하나 했고요. 전체 페이지 하나 있고 하나씩 확인했죠. 그래서 백엔드 쪽으로 넘어와서 백엔드를 어제 프로젝트만 만들어 놓고 방향 설정은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그 형태대로 오늘 방향 설정과 그거를 네, 그러면 한번 할게요. 환경 설정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퍼티즈,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퍼티즈 파일이 필요하고 로깅 설정 파일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이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4개를 보내드릴게요. 실수 파일까지.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데이터도 필요하죠. 로깅 관련해서 있죠.
넣으셨죠? 그러면 열어보시면 키보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플라우드로 되어 있거든요. 플라우드 되어 있는 거를 일단 맞고요. 밑에 있는 거 맞고 위에 있는 걸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게 토커인데 약간 수정할게요. 이게 옛날 거라서 XPDB,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옛날엔 X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XPDB1 여기 그 전에 프로젝트 할 때 썼던 거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ES 1, 2, 3, 4, 5, 6, 7, 8, 9, 0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데이터베이스 계정이 스포츠고 패스워드가 암호가 이거죠. 나머지는 못 고칠 거 없습니다. 클라우드 쓰시는 분은 클라우드로 고쳐주세요. 이거는 고칠 줄 아셔야 돼요. 신고하셔서 정보 주면 맞춰서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주는 걸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안 되고 자기 컴퓨터 환경에 맞게 고치실 줄 아셔야 됩니다. IP나 포트나 데이터베이스명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계정명, 암호명 이런 거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보장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쓰실 분은 클라우드로 해주시고 도커 쓰실 분은 도커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죠? 예, SDB 그전 프로젝트 하나 열어보시면 바로 백엔드 건강한 거다 XBDB1 네, 이걸로 따주시면 네, 그래서 바쁜 거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조금이나 수정 한번 이렇게 보시고 고치시면 되고 도커로 베이스로 했어요. 클라우드 쓰시는 분은 클라우드로 고치셔야 돼요. 도커 베이스죠. 이거는 도커죠. 도커고 밑에 오라클 클라우드 전자기장 설치네. 요거는 수동으로 갖고 요걸로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옛날 프로젝트 하나 열어서 보시면 돼요. 옛날에 저희 있잖아요.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옛날에 저희 백엔드에 JPA 리그젠 있죠? 백엔드 JPA 리그젠 요거 여시면 됩니다. 여기 설정되어 있죠? 그것도 연습하실 때 클라우드 쓰실 분은 클라우드로 도커 쓰실 분은 도커로 설정해놨죠. 요거를 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하실 게 SF가 빨간색 뜨잖아요. 빨간색 뜨는데 이거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도 설치하도록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빌드.그레이드에 설치를 하죠. 빌드.그레이드를 열어볼게요. 보시면 빌드.그레이드 있죠? 빌드.그레이드를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디펜던시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위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요청하자 이게 그죠? 변경 내용 로드 내용을 눌러주시면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레이드 그래서 오라클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1912 버전의 라이브러리고 이때는 로깅 라이브러리 이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즈 그러면 빌드하고 관련됐죠? 네. 그래서 이때 바가 다 사라지면 정리이 되죠. 됐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는 지금 수업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씩 넣어서 추가 가져왔지. 기본 라이브러리니까 다 설정이 됐대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SQL은 그 전에 보신 거랑 비슷해요. DPT 테이블 있고 EMP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죠? 그 있는 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S 어떻게 아이고, 예. 구조 같은데요? 토크를 안 쓰나? 토크 띄고요. 토크를 띄우고 합시다. 토크 안 띄우신 분들 토크 띄우세요.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바로 접속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에러 같은 거 나오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에러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자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하실 때 자주 보실 수 있는데 에러가 나오면 네 자주 나오는 에러들은 보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IO 네트워크 X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에러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설정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설정 오류라서 금방 또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잘 됐는데 뭐가 문제였죠? 예. 도커가 안 떠있지, 도커 데이터베이스가 안 떠있으니까 예,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안 됐다는 오류지요.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를 유심히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차차 에러를 많이 접해보시고 모든 에러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시면서 이제 익히셔야 돼요. 이런 대응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메모를 해놔도 네, 책으로 나온 것도 없고 뭐는 뭐 사진에 찍히시면 제가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이런 에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겠죠.
티 하나 고요. 다시 한번 볼까? 네, 잘 듣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잘 뜨네요. 자, 네, 마지막에 네, 검색하고 밑에 네, 스타트 보면 강사님, 네, 네, 좀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뭐가 되죠?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항상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붙여넣긴 하셨죠? 저를 기다렸다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네.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이 파일이 application.properties 설정 파일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해서 사용을 자바 언어를 써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보안은 요걸로 되어 있는데요. 설정 파일이죠. 자바 설정 파일이죠. 자바 설정 파일이고 CORS는 설정을 드리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네. 어제도 뭐 질문 주셨는데 나중에 취업하실 때쯤 되시면 프로젝트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출물이 나오고 네, 팀별로 프로젝트가 거의 나와서 실현을 할 때쯤 되면 제가 면접 기술 면접에 관련해서 용어들 있잖아요. 뭐 설명, 질문 나올 만한 거 제가 좀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비를 하시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검색하시면 질문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달자 아니잖아요. 내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IT 쪽에서 많이 굴러다녔으니까 대충 나올 만한 질문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술 면접하실 때 면접 질문은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면접을 보실 때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니까 배워가시라고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실용체험까지 만들고 기술 면접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CORS도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리액트랑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프론트와 백엔드를 통신해서 엑시오스 통신을 해서 연결을 하는데 통신만으로 안 되고요. 보안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이 하나 걸려 있는데 CORS 보안이죠. 그래서 요거를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허용하는 파일이 요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허용하는 파일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향후에는 AWS라고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우실 건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지고 테스트하고 뭐 했던 그런 내역들입니다. 아시겠죠?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지금 컴퓨터의 IP 주소가 로컬 호스트가 자기 컴퓨터의 DNS IP 주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오라클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쓰시면 실제 IP 주소 숫자 4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포트 번호가 있으면 포트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 여기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설정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열어서 아래 모든 별표는 이제 모든 URL에 모든 URL에 대해서 이런 다른 사람이 이제 접근했을 때 또는 주소창에 주소를 넣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있죠? 별표 2개
그래서 어떤 조건이 와도 안의 내용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 allowed가 뭐냐면 허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허용하다, 그죠? 네, 허용하다는 뜻인데 어떤 거를 허용하냐면 이 주소창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 백엔드에서 접근을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소창에 들어오면 여기 뭐냐면 리액트 주소 우리는 3000번 저희 프론트엔드 서버 항상 뜨면 로컬 호스트에 3000번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리액트 주소. 그래서 아래 URL을 허용하겠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리액트 서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리액트 서버, 프론트엔드 서버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해주면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웹 보안을 허용해줘요. 만약에 이거를 기술 안 해주면 막혀서 통신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허용할지 안 할지는 백엔드에서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법만 배우시면 돼요. 사용법만. 만약에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건데 거기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IP 주소 하나 따가지고 다른 것도 가르쳐드리고 따가지고 하실 건데 그때는 그 아마존의 클라우드 주소를 적어주셔요. 아시겠죠? 리액트가 그 위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통신을 하셔야 되니까 그 주소를 적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실무에 가셔가지고 실무에서 IP 주소 여기가 리액트 프론트엔드 서버 주소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걸로 연결을 해주셔야 백엔드랑 통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 파일에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아마존 주소면 이렇게 요거는 어디 주소냐면 오라클 클라우드 주소. 제가 클라우드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요거 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다 틀리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허용하는데 요것만 기술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조회만 돼요. 조회 아시겠죠? 조회만 돼서 조회는 갯방지잖아요. 이런 것만 돼서 일부분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CRUD,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을 다 허용하겠다 하면 여기다가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술 방법은 이거는 allowed 메소드인데 메소드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 포스트를 인설트라고 했고 풋은 뭐냐면 업데이트 수정이라고 했고 딜리트는 아시죠? 삭제. 패치는 뭐냐? 패치도 업데이트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풋도 업데이트, 패치도 업데이트인데 풋을 많이 써서 이걸로 주로 저희는 했죠. 둘 다 비슷해서 둘 중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다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다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놨죠? 네, 아래 이거를 이렇게 하면 CORS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요거는 계속 고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RP만 변경을 하십니다. 사실 포트 RP만. 그래서 이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CORS 문제를 웹 보안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리액트 프론트엔드의 IP 주소를 적어주셔야 웹 보안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용법을 알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소도 다 적어놨고 알았는데 그러면 CORS가 뭔지 궁금하죠? CORS가 뭔지 무슨 보안인지 궁금하죠? 네,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나 통신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상식을 아셔야 돼요. 키는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RS가 뭔지. 이건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본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기능입니다.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능이고요. 기능 또는 보안인데 목적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목적은 해킹 방지죠. 해킹 방지, 또 피싱 방지. 그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CORS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IP 주소나 IP 주소, DNS 사람이 알기 이거는 사람이 아는 주소죠. DNS는 사람이
아는 주소. IP는 컴퓨터가 아는 주소고요. 숫자로 돼 있고. 어쨌든 주소는 둘 다 주소죠. 컴퓨터 아는 주소. 그래서 둘 다 주소기 주소인데 둘 다 똑같은 애죠. 주소인데 요거하고 저희가 또 네트워크에서 쓰는 포트도 있죠. 포트 번호가 있죠. 요런 애들은 요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 사이트라고 하죠. 한 사이트라면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한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사이트에서는 기본 주소가 변경되면 안 돼.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만약에 기본 주소가 변경이 된다 하면 해킹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블로킹 막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기본 주소로 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컬 호스트를 쓰고 있는데 HTTP 로컬 호스트 3000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기 기본 주소입니다. 프론트엔드의 기본 주소 이해가 되는데요. 얘를 다른 주소로 변경을 했다 치면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경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변경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로컬 호스트에 8000번 그러면 포트가 바뀌었죠? 포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CORS 블록 이게 됩니다. 왜냐? 기본 주소가 얘인데 기본 주소가 바뀌어버렸죠? 8000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블로킹이에요. 웹 보안을 해서. 왜냐? 웹 브라우저가 요거는 해킹이 의심스러운 조치다 해서 막아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또 경우가 있냐면 여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HTTP 그래서 로컬 호스트가 아니고요. 127.0.3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변경이 됐다. IP 바뀌기. 이것도 CORS 블로킹 됩니다. 그래서 기본 주소가 계속 바뀌는 행위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 저희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리액트가 로컬 호스트 3000번이고요. 3000번이고 뿅뿅뿅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가 로컬 호스트 8000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 수가 바뀌었죠. 그러면 블로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키보드 주소가 지금 포트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블로킹이 일어나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서? 백엔드에서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프론트에서 무슨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 주소 키보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킹이 의심스럽다고 블로킹을 막아버리는데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주소야. 이렇게 허용을 하는, 인증을 하는 거죠. 백엔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주소니까 데이터를 보내주겠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인증 절차가 여기에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날라오는 애들은 신뢰하는 사이트니까 인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는 게 CORS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RS가 뭐라고요? 기본적인 주소가 한 사이트에서 바뀌면 블로킹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통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왜? 해킹 때문에 막아버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서 변경해도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밑에 있는 CORS 보안을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사용법은 어떻게 해요? 이게 allows origin이라는 함수에다가 매개 변수로 주소를 넘기시면 이 주소는 허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CORS가 뭔지는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맨날 터지거든요. 맨날 블로킹이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맨날 블로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을 잘 하셨는데 왜 블로킹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왜 블로킹이 되냐면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오타가 많이 나요. 오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오타가 딱 나잖아요. 바로 CORS 블로킹이 알겠죠? 보안이 딱 걸리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알려드렸습니다. 기본 주소가 바뀌면 포트나 뭐 IP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안 된다. 예전에 해킹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보내드리고요. 보내드리고 예전에 이제 해킹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해킹 사례가. 네, 그러면 예전에 해킹 사례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죠? 여기서 해킹이나 피싱이라고 하죠. 피싱입니다. 피싱. 그래서 게시판에 들어올릴 때, 네, IP 주소를 링크를 하는 거예요. 137.3.3 이런 식으로 링크를 하나 다는 거죠. 글 올리면서 IP 주소 자체를 링크를 다는 거죠.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들고 링크를 다 얘를 딱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실행되게 아니면 AHRF 아시죠? 링크 이동하는 페이지 전환을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페이지 전환을 이렇게 페이지 전환을 시키는데 페이지 전환해서 여기는 피싱 사이트에 뭐 계좌번호나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나 그런 거를 탈취하는 입력하게 만드는 거죠. 입력하게끔 같은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모르는데 딱 클릭했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사이트가 바뀐 거예요. 내부적으로 IP 주소가 바뀐 거죠. 바뀌어서 여기 계좌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입력해야 되나? 입력 딱 했는데 이게 탈취돼서 자기 개인정보 유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킹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게시판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P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IP가 바뀌면 CORS 블로킹이 일어나서 이런 해킹을 이제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